그런데 아마 이 표 계산 같은 경우에는요, 국민의힘 입장에서 조금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국민의힘이 일단은 뭐 고비는 넘겼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평이 더 많습니다. 야권에서 22대 국회에서 이 최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. 벌써 이렇게 각오를 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목소리 준비해봤습니다. 들어보시죠.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꺾어버리셨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으로 생각됩니다.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. 대통령도 여당도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이 나라 국정을 이끌어가겠습니까? 진실을 은폐하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행태에 대해 온 국민의 분노를 모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. 민주당은 제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습니다. 윤석열 정권은 마침내 탄핵 열차에 연료를 가득 채우고 마침내 시동을 걸고 말았습니다. 우리 의원님들께서 당론으로 정했던 이 사안에 대해서 어긋남이 없이 단일 대우에 함께 해주셨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일각에서는 야권에서 5명 정도 이탈도 발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는데 글쎄 투표 결과에 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분석을 해 주십시오. 이렇게 이탈 예고했던 의원님들이 그 뜻을 바꿔가지고 제가 비밀 투표로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과에 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. 야당은요, 즉각 규탄대회를 열고 특검법 재추진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. 그런데 22대 국회에서는 이 국민의힘이 방어하는 게 더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,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22대 때는요, 또 표 계산을 해야 되네요. 표 계산 좀 하겠습니다, 당선인. 22대 때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8표만 이탈을 해도 이 특검법은 다시 재추진이 가결이 되는 겁니다. 자, 전주혜 의원님, 그렇다면 진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21대 마지막 상황보다 22대 초반 상황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녹록치는 않죠. 그런데 이제 저는 다른 것보다 지금 원구성 협상 중입니다만 가장 원구성 협상에 문제가 되는 것이 법사위원장이거든요. 법사위원장. 사실 이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각각 다른 당이 맡았던 그것이 관행이었고 또 그게 어떤 국회 내에서의 견적 균형을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. 네. 그런데 21대 전반기에도 국회의장과 또 법사위원장을 같은 당이 하다 보니까 일사천리로 법사위를 또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이 통과를 하고 또 국회 본회의에도 또 바로바로 상정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됐거든요.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특검법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하려면 6개월 정도가 걸려요. 그러니까 6월에 개원하자마자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오지를 못하면 그냥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한 연말 정도나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사이에 저는 공수처나 경찰의 수사 속도가 굉장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특검의 동력이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면 어떻게 되냐. 굉장히 빨리빨리 한 6월이나 아니면 빨리 7월 정도에 당연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6월이나 7월 정도에 만약에 이 특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 그러면 어제 같은 상황이면 5명이 이탈을 했고 여기에 대해 이런 상황이 만약에 반복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정말 재표결에서 이런 막아내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간에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꼭 우리가 국회의장도 법사위원장도 우리가 꼭 가져가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원하는 법안을 바로바로 정말 그 법사위 패싱 같은 그런 결과를 좀 가져오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. 말씀해 주신 대로 22대에서 재표결이 된다면 대통령과 여당 상황이 정말 녹록치 않을 것 같습니다. 어제 언론을 통해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.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통화 기록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럴까요? 김형주 의원님, 지금 보니까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수사의 속도를 좀 내서
특검 재추진하기 전에 뭔가 결과가 나온다면 이 특검 재추진의 동력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좀 기대를 하는 이런 모습도 있던데 만약에 다음 국회에서 이 특검 재추진 어떤 시나리오가 있다면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? 그렇습니다. 지금 이제 특검을 하면서 반대표, 말하자면 야당 중에서도 반대표를 던진다면 그 내용은 뭐냐면 민주당이 기껏 공수처를 만들어서 공수처를 무시하는 이런 특검 법안을 하는 것에 내 양심에 반한다라고 하는 이탈표가 우선 있을 수 있어요. 그리고 다만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도 생각해야 될 것이 야당이 이렇게 강하게 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7월이 되면 1년이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7월 1년이 되면 통신 기록이 다 망실된다. 보존하기 어렵다. 최소한 지난번 2주년 때 대통령께서 7월까지 지켜보자고 예했으면 조금 덜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.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를 볼 때 지금 6, 7월 동안에 얼마나 수사를 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그때 그 시점을 높이면 실제로 수사의 속도가 안 나면 야당이 굉장히 큰 득세를 할 겁니다. 이번에도 벌써 국회에서 5개의 법안을 민주당이 우선 처리했는데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15개 정도 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이 형태의 횡보를 했을 경우는 야당이 훨씬 큰 힘을 갖게 되거든요. 그랬을 때는 지금 방금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21대에서는 17표를 줄여야 된다면 이번엔 8표인데 그중에 5표는 확보했으면 3사람만 더 확보하면 이게 뭐 뒤집어지는 결국 통과되는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실제적으로 보면. 네. 따라서 지금은 솔직히 얘기해서 뭐 여권에서는 뭐 단일 대여도 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낙선자들 많은 50명 중에서 공기관에 가고 싶어 하거나 여러 가지 여권에 있는 프리미엄을 더 즐기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더 많다고 보는데 기다려도 그런 것이 내 차례 오지 않았을 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새로운 당선자들 속에서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소신파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더 말하자면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지냐 아까 전주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고 그렇지 않다면 훨씬 더 어려운 형국에 여권이 처하게 될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렇군요.